김로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썸네일에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진이 히틀러의 어머니, 그러니까 클라라 히틀러고, 그리고 요 왼쪽 사진에 있는 여성이 히틀러의 이복 누나인 앙겔라 라우발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여성이 앙겔라 라우발의 딸이자 히틀러의 연인이었던 겔리 라우발입니다. 참 묘하죠. 20세기 인물 중에서 최고로 악명을 떨친 인물은 아마 히틀러일 겁니다. 그래서 뭐 히틀러 하면 우리가 유대인을 수백만 명 학살했다, 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렇게 알고 있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뭐 일반적인 인상은 거의 뭐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독일의 총통이 되고 유럽을 90%나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거는 그 20년대 30년대 독일의 암울한 상황하고, 그리고 히틀러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조합된 결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히틀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Belogen sogar die SS! Die gesamte Generalität ist nichts weiter als ein Haufen niederträchtiger, treuloser Feind! 히틀러는 독일 나치 정권의 이제 총통이었지만은 원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1889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니까 43년 동안은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서 1945년까지 13년 동안만 독일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에서 출생했는데, 이 브라우나우는 이제 시골 조그만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하고 가까운 국경 도시였고, 거기서 한 5살까지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린츠의 세무서장으로 가는 바람에 1894년에 브라우나우에서 좀 떨어진 린츠로 이사를 갑니다. 이 린츠는 우리로 치면 중소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가 청소년 때인 1905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비엔나로 가출을 합니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비엔나에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이제 또 잘 알려진 사실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 거기 미술대학에 응시를 했는데 2번 낙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흔히 그때 그 대학 교수들이 히틀러를 입학시켜 줬으면은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 히틀러가 안 나타났을 거 아니냐, 뭐 그런 가정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히틀러가 응시를 한 대학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국립미술 아카데미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거기서 실기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그림 실력이 입학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엽서 같은 걸 그려서 생계를 유지한 적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그 작품들을 봐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출생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의 이제 족보를 한번 살펴보죠. 간단히 말해서 히틀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둘은 오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엄마는 육촌 사이가 되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틀러 할머니입니다. 안나 슈클그루버인데 소장농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소장농이면 가난한데 뭐 그래도 하녀는 두었던 모양입니다. 미혼이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소장농의 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출산을 하죠.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생아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알로이스입니다. 아버지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을, 엄마 성을 따서 알로이스 슈클그루버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남의 집 하녀가 혼자서 그 집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보냅니다. 알로이스를. 그래서 처음에는 게오르크 히틀러가 아닙니다. 히틀러 집에 입양이 갔다가 무슨 일인지 다시 요한 휘틀러 집으로 이제 입양을 갑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알로이스는 처음에는 엄마 성을 따라서 슈클그루버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입양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알로이스 히틀러가 됐다가 다시 다른 집에 입양 가서 알로이스 휘틀러가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하게 산 거죠. 그런데 알로이스가 10대 때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선언하나 하면은 나는 슈클그루버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휘틀러도 아니다. 내 성은 이제 히틀러다. 그러니까 자기 성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도 아버지가 새로 지은 성을 따라서 히틀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알로이스 히틀러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로이스 히틀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린츠 지방의 세무서장이었는데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데 세무서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꽤 힘을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클라라 펠출입니다. 클라라 펠출. 아버지인 알로이스 히틀러의 세 번째 부인이고 남편보다는 23살 연하였습니다. 역시 어머니 클라라도 알로이스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알로이스의 두 번째 부인이 죽으니까 그때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 알로이스 히틀러하고 클라라 펠출하고는 오촌사입니다. 흔히 이제 남편이 외당숙이죠. 외당숙, 오촌사인데 좀 복잡해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머니 클라라의 이제 어머니가 요한나 히틀러인데 이 요한나 히틀러가 안나 슈클그루버 오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클라라의 엄마 요한나 히틀러하고 남편인 알로이스 히틀러는 외사촌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의 어머니와 아버지 알로이스는 외오촌 사이가 되는 거고 모자인 아돌프 히틀러와 어머니인 클라라는 육촌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뭐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비정상 아니냐, 그런 평들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로이스하고 그 부인, 세 번째 부인 클라라 사이에서는 모두 6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4명은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 히틀러하고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만 있습니다. 히틀러가 린츠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비엔나로 가서 미술대학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그래서 비엔나에서 좀 살았습니다. 한 7, 8년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뮌헨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1913년 5월 24일 날 독일 뮌헨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는 이제 징병제였는데 히틀러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입대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뮌헨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입국할 적에도 국적을 무국적자로 썼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됐는지 아무튼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뮌헨으로 간 게 1913년 5월인데 몇 달 뒤인 1913년 8월이 되면은 오스트리아 병무청이 히틀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얘 왜 군대 안 와? 이제 병역 기피자가 된 거죠. 추적을 하기 시작해서 히틀러가 뮌헨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1914년 1월 오스트리아 경찰이 뮌헨에 가서 히틀러를 체포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일이죠. 남의 나라 경찰이 가가지고 막 체포를 하니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무청에다가 일종의 탄원서를 씁니다. 뭐 내가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뭐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 갈 여유가 없었고 또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하면서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달인 1914년 2월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에 있는 그 병무지청에서 병무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히틀러에 대해서 병역 의무 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독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스트리아 병역 면제는 받았어요. 그런데 병역 면제 결정이 1914년 2월에 났는데 1914년 8월 한 6개월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1914년 8월 중순 전쟁이 일어나고 약 2주 있다가 독일군에 입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너 특별청 내가 오스트리아인이지만 내가 독일군에 입대하고 싶다 해서 뭐 특별 청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이 뭐 군대가 젊은이가 필요하니까 독일어 쓰는 사람이면 무조건 받아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독일군이 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전쟁 기간 내내 4년 동안 근무를 하죠. 사병으로 입대해서 상병, 영어로 이제 코포럴로 진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2급 철십자 훈장, 이거는 독일군의 무공 훈장입니다. 그리고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으니까 뭐 전쟁터에서 농땡이 피진 않고 상관들이 볼 적에 쟤는 공을 세웠구나 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뮌헨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독일 노동자당, 그것이 독일 국가사회당, 즉 나치당의 전신입니다. 독일 노동자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가사회당 이제 당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초서부터 히틀러는 뭐 이름을 날리면서 적어도 뮌헨 지방에서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국가사회당, 즉 나치당이 제2당이 됩니다. 독일에서 제2당이 되면서 193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히틀러가 국가사회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넌 독일 국적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후보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국적을 취득을 하는데 그때 독일의 국적법에 의하면은 공무원이 되면 국적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슈바이크 지방의 그 책임자가 국가사회당과 히틀러에 대해서 호의적이어서 거기에 한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게 1932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889년생이니까 히틀러는 43살이 돼서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한 11개월 있다가 독일의 수상, 지금으로 치면 총리가 되고 그 1년 있다가는 독일의 총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사회당의 당수가 되고 한 10년 동안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독일을 완전히 휘젓고 다닌 거죠. 참고로 히틀러에 관한 책하고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뭐 히틀러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평전 형식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요하임 페스트가 쓴 히틀러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1973년에 현지에서 출간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사학자인 이안 커쇼가 쓴 히틀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2010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하나는 영국 사람이 썼고 하나는 이제 독일 사람이 썼죠. 근데 요하임 페스트의 히틀러 평전은 그 당시 사회상 그리고 히틀러의 심리 분석 이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이안 커쇼의
히틀러는 오로지 히틀러의 그 행적을 자세히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는 이안 커쇼의 히틀러를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최후에 관한 영화로 다운폴이라고 있습니다. 2004년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제작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상영이 됐고 뭐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몰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됐죠. 이건 1945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입니다. 그때서부터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지냈던 그 총통 관저 지하 벙커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그 권력을 둘러싼 군상들의 모습, 그리고 히틀러가 결혼을 하고 에바 브라운하고 자살하고 그다음에 독일 장성들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그 자살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왜 영화 제목을 몰락이라고 지었느냐? 우리는 이제 영어로 다운폴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은 독일어로는 그게 운터강, 그러면 이게 뭐 침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몰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터강이라는 용어를 히틀러가 말년에 여러 번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권력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몰락하느냐 이 기로에 있다, 그런 이제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몰락은 세계의 절반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몰락하지 않고 우리가 몰락하면 세계의 절반이 몰락한다. 여기서 세계의 절반은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몰락이란 영화는 히틀러의 이제 비서를 지냈던 트라우들 융게라는 독일 여성이 쓴 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Until the Final Hour, 마지막 시간까지라는 책인데, 트라우들 융게는 1942년에서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1945년까지 비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유언장, 그리고 에바 브라운의 유언장을 받아줬고 타이핑까지 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죽은 후에 그 지하 벙커를 빠져나와 가지고 다행히 소련군한테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이 책을 썼고 2002년까지 살았으니까 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꽤 오랫동안 이제 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이건 재미있는 영화입니다.